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 먹고 또 먹고. 식욕은 점점 늘어가고 활동량은 줄어드는 계절. 겨울은 원래 살찌는 계절이라며 불어나는 살을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심각한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은 물론 암과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이어트. 일단 해봐요와 함께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학과 교수 오한진, 한의사 한동하, 요리연구가 한명숙, 가수 신인성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도저히 빠지지 않는 나이살, 체질에 맞춰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부터 각종 질병을 이겨낼 특별한 겨울 다이어트 꿀팁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다이어트.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 네. 신인선 씨가 다이어트 경력이 꽤 되더라고요. 바로 여기 계신 분. 네.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뮤지컬 한 지는 벌써 11년이지만 오. 다이어트 한 지는 거의 31년 계속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니, 보통 이렇게 보면 항상 뭐 늘씬한 체형이셨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나요? 또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화면을 보면 또 느껴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방송 시작하고 11kg을 감량했습니다. 네, 또 지금도 유지 중인데 겨울에 다이어트 쉽지 않아요. 따뜻한 것도 많이 먹고 싶고 네. 1일씩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정체기가 자꾸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요즘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하면서 네. 신동진 MC님을 보니까 우리 점심 먹잖아요. 네. 근데 채소도 많이 써오시고 적당량만 드시고 체중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신인선 씨처럼 그 이유가 이제 비슷한데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이제 하니까 방송에 제가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그 몸무게를 제가 아니까 한 네. 73.5?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이제 좋아서 네.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금방 또 살도 찌고. 근데 이 노력을 안 해도 또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박민영 씨는 워낙에 날씬하셔서 전혀 뭐 이렇게 비너스.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진짜요? 네, 저도 아이를 둘 낳고 보니까 점점 예전에는 굶으면 살이 좀 빠졌는데 이제 네. 굶어도 안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이어트 비법이요. 네. 오한진 교수님! 일이에요, 너무 뭔 기다렸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교수님 딱 보아하니까 저보다 슬림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하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 하죠. 네. 저도 평생의 숙제가 다이어트 아닌가 싶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한 4월 달부터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수영과 함께한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체중이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수영하면서. 얼마 동안 해요? 예? 얼마 동안? 4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말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아. 자, 이거 말고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다이어트 방법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네, 들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화 선생님께서도 혹시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걸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한다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저도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태권을 정말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뱃살이 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상에서도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체질별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는 2년 동안에 걸쳐서 천천히 현실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송을 함께 끝까지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겨울 다이어트 비법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저희 방송 프로그램 게시판에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겨울에 정말 그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그 힘든 계절 아닌가요? 사람들 활동도 적고 그러면서 이 몸매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더 많이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근데 또 겨울만큼 또 다이어트 적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띠용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겨울은 다이어트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사실 이 겨울에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써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바로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춥다 보니까 여름보다 10에서 15% 정도 늘어납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추운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네. 여름철보다 겨울에는요. 밥 반 공기 정도 열량이 저절로 써여지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계절인 만큼 실내 운동과 함께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이 다이어트가 사실 어렵지 않다는 이런 사실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동아 한의사님, 한의학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존경하는 오한진 박사님 의견에 일단 동의합니다. 아니 진짜 존경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많이 쓰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생장화수장, 장이 쌓을 장자인데 겨울에 해당돼요.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면 겨울에는 척추동물이 에너지원인 지방을 저장하려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사실 겨울에는 다이어트가 좀 어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또 겨울이 추워서 체온 유지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난방이 잘 된 실내에서 생활하고 그렇죠. 맞아. 밖에 나갈 때는 보온이 잘 되는 외투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음. 약간 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겨울 다이어트라도 건강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오한진 교수님과 한동화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겨울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하나씩 배워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한진 교수님부터 이제 공개를 해주실 겁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추천하는 겨울 다이어트 땡땡 초절임과 땡땡 끓인 물, 땡땡을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어렵네요. 그냥 알려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거지? 일단 그 녹차가 아닐까. 녹차.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우엉차? 우엉차. 우엉차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좋은 네. 우엉차, 녹차가 아닐까. 네. 우리 네. 오한진 교수님 표정이 아니다 싶은데 공개 좀 해주시죠. 정말 좀 어렵게 제가 문제를 내긴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공개할까요? 네. 네, 어떻게 공개를 할까요? 오한진 교수님의 겨울 네. 다이어트 추천, 양파 초절임과 대파차, 그리고 물을 갈아 만든 주스. 네. 오, 양파 좀 선생님 요즘에 대파차요? 야, 저게 제가 저 다이어트 하면서 주된 식단이 그 이게 있잖아요. 고단저탄. 고단백질. 예, 단백질을 높이고 탄수화물. 탄수화물 줄이자 이런 네. 건데 섭취를 아예 탄수화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쓰긴 했었어요, 사용을. 네, 네. 근데 저 고단저탄 그 방법을 써도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네. 어떤가요? 네네네, 뭐, 물론이죠. 저도 일반적인 식단에 저 방법을 플러스 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이 만성적으로 심각하게 결핍이 되면 이 뇌졸중이나 뇌염, 뭐 저혈당, 또 치매 같은 이런 신경장애 증상을 일으킴과 동시에 뇌세포가 사멸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어서 영구적인 뇌기능 저하도 진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포도당이라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유일한 에너지이기도 하죠. 따라서 최소한
50에서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매일 섭취를 해야 합니다. 아. 우리 영양학적으로 보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이 55 내지 65%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때도 주의할 게 있죠. 이 탄수화물도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빵도 흰빵보다는 통곡물빵, 네. 밥도 흰밥보다는 뭐 여러 가지 합쳐진 밥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오한진 교수님의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 주실 우리 한명숙 요리 연구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양파 초절임부터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잘 배워 놓으셨다가 몇 끼 반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파 초절임이요. 네, 바로 재료부터 네,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서 재료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양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 그리고 이제 천연 발효 식초, 그리고 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양파를 오, 채를 썰어주시고. 네. 재료가 몇 개 없긴 한데 네. 제일 중요한 재료 중에 양파잖아요. 네. 근데 양파 요즘에 제가 좀 즐겨 먹거든요. 네. 그 양파를 고혈압, 당뇨 예방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서 또 들었어요. 건강 프로그램 하도 많이 맞아요. 나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초절임으로 먹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막 항상 뭐 구워 네. 먹든지 그냥 좀 참으면서 생으로 먹든지 건강을 위해서 먹어봤는데 혹시 선생님 뭐 양파 드시는 거 보니까 네.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식단 관리를 잘해서 사실 아직 고혈압이랑 당뇨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파 초절임 겨울에도 제가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이제 채를 쓸어가지고 보통 그냥 바로 절임들 하시는데 겨울 양파가 조금 매워요. 그래서 바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약간 넓은 접시에다가 요거 이제 썰어 놓으신 거를 대략 한 30분 정도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아릴이라는 매운맛 성분들이 조금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또 반찬을 만드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황화알릴이요? 네. 그게 매운맛을 내는 네, 그런 네, 네. 성분이에요? 30분? 네. 30분? 네. 네, 그럼 이렇게 좀 양파의 매운기를 빼는 네. 사이에 양파가 질병을 예방하고 또 다이어트의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오한진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이 대표적인 양파 효능 뭐 많이 아시지만 항암 효과와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표적인 효능이죠. 양파의 유효 성분은 100여 가지가 넘을 만큼 이 양파는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 양파에는 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퀘르세틴에는 내장 지방 연소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고도 잘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무엇보다 양파에는 정장작용이라고 해서 장내 환경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와 장내 이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이 아주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 유익균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장내 비만세균들이 설 자리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고기 드실 일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이 양파 꼭 좀 곁들여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와, 양파의 유효 성분이 100여 가지요. 네. 네,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그렇게나 많이. 그런데 교수님, 양파를 특히나 초절임으로 드시는 뭐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사실 뭐 양파는 뭐 생으로 먹는 게 우리가 흔히 편하죠. 편하고 뭐 쉬운데 생으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죠. 그렇다고 요리에 넣으면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초절임으로 먹는 겁니다. 네. 이렇게 초절임을 해서 먹으면 부담도 없고 맛도 아주 편안하거든요. 하루에 한 50g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 30분 동안 놔둔 양파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네, 초절임이 그래서 되는 제가 건가요? 300g 정도 양파를 이제 썰은 거에 이렇게 소금을 약간 이제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소금 간을 살짝 하셔서 좀 이렇게 이제 만져주세요.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병에다가 바로 이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집에 다 양파들 갖고 계시니까 당장 오늘부터 만드셔가지고 이제 식탁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이요? 네네. 그래서 소금 간을 신맛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염분 섭취량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금을 살짝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이제 네. 넣을게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갖고 식초를 계시는 넣어야 돼요? 이왕이면 이제 좀 오늘 식초 양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천연 발효 식초 쓰시면 더 좋고요. 가정에 갖고 계시는 식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잠길 정도로 이제 네. 식초를 이렇게 부으시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숨이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식초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초절임할 때 은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달달하죠. 오늘은 예, 제가 설탕보다는 좀 아. 이제 몸에 좋은 꿀을 꿀이다, 이렇게 꿀이다. 넣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뚜껑을 덮으셔서 실온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두시면 이렇게 숨이 죽어가면서 간이 싹 배이거든요. 네. 그럼 냉장 보관하고 바로 드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한 거 이렇게 오. 가지고 왔습니다. 숙성. 네, 어제 이제 숙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 뚜껑을 열어보면은 생방송 바로 한 잘하시네요. 거랑 이렇게 이제 숨이 죽어서 차이가 있죠. 그럼 이제 네. 이거를 이제 한번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하루 오, 동안에 진짜네. 정말 숨이 많이 죽었네요. 네. 오, 향기 너무 향긋해. 네, 여기까지 와요. 향긋해서 일반 반찬으로 드시기에도 새콤해서 입맛도 돋궈주고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당장 만들어서 내일부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양파 초절임 뭐 금방 이제 배워봤는데요. 다음은 이건 좀 생소합니다. 네. 대파차인데요. 아하. 요즘 또 대파가 이제 제철인데 교수님 이거는 좀 물 대신 드시는 건가요? 네. 물 대용으로 드시나요? 물 대신 그거 계속 드시기 좀 그렇고요. 네. 사실 평범하게 물은 이제 따로 마시시고 이 물은 식후나 또는 내가 좀 과식을 했다 이럴 때 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파의 어떤 효능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사실 저는 이 대파차 끓여 먹을 때 귤 껍질 함께 넣어가지고 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대파 특유의 향을 눌러주는 것도 물론이고요. 체내 노폐물 배출과 지방 분해에 효과가 좋은 두 재료가 만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대파차 안에는 알리신, 베타캐로틴, 비타민 A, C, E, 또 칼륨 같은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액순환, 또 나트륨 배출, 해독작용 등에 좋고요. 또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캠퍼롤, 퀘르세틴, 쿠마린산 등과 같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죠. 이런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지방 축적을 막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인 겁니다. 네, 네. 체중 감량까지 좋은 그리고 이제 대사 질환도 잡고 다이어트에도 네. 이제 그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 대파차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재료가 너무 간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파 한 줄기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 겨울에 귤 많이 드시는데 귤 껍질 그리고 이제 물만 있으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끓이실 수가 있어요. 보통 대파 이제 차하면 뿌리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은 대파 한 줄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효능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파를 이렇게 좀 오, 잘 듬성듬성. 예, 끓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뭐 좀 굵은 거는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갈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냄비에다가 이제 대파 한 줄기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귤 껍질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요즘 귤 많이 드시니까 예. 드시고 껍질 벗겨서 말렸다 쓰시는데 차로 드실 때는 귤 우리 드실 때 어차피 세척은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세척하신 거를 말렸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실온에 두시면 이렇게 마르거든요. 네. 말린 것도 또 환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귤 껍질 한 이제 2개 정도 분량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잠길 정도 충분히 물을 한 1.5리터 정도 네. 그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저 귤 껍질 말리는 데가 농장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데에서 말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시고 요거를 이제 노랗게 색깔이 우러날 정도로 20분 정도 이제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예, 이렇게 끓여가지고 색이 예, 예쁘다.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생방송이에요. 드셔도 되고 네. 예, 병에 담아놓고 차갑게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요걸 한번 색깔이 이렇게 곱습니다. 예쁘다. 너무 이쁘다, 색깔. 네, 그래서 원하는 기호대로 따뜻하게 차갑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차갑게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면 3일 정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귤 껍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모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이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맞아요. 파가 들어가서 좀 약간 씁쓸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달달한 향도 나고 상큼한 네. 향도 나고. 향이 정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정말 대파가 귤향이 원래 나네. 또 끓이면
단맛이 있어요. 네. 네, 겨울파가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색도 좋지만 굉장히 맛이 좋은 채가 됩니다. 꼬치에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아시죠? 아, 맞아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해서 식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시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파는요, 성질상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조금 많이 드시는 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겨울에 땀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빈속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자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 그렇구나. 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주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주스. 물을 갈아 만든 주스. 어떨 때 마시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무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이 무는 사실 해독 주스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생무는 이소티아네이트라는 매운맛 성분과 아밀라제 소화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죠. 특히 이소티아네이트에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비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무해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방 연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혈압 환자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무주스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특히 무 껍질에 비타민 C가 무 속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선생님, 무하고 또 뭐가 들어가는 게 또 있나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만 드시면 좀 약간 매운맛도 있고 아린 맛도 있고 해서 제가 무하고 이렇게 이제 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실청 약간 넣으시면 좀 더 향긋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대파차에는 귤 껍질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엔 아예 그냥 귤 자체가 통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껍질은 대파차 쓰시고 네. 또 귤 알맹이는 또 이렇게 무랑 같이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무주스에 귤은 왜 넣는 거예요? 사실 이 무나 귤은 모두 겨울이 제철이잖아요. 네. 특히 이 귤의 비타민이 무의 비타민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저렇게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겨울에 감기 예방에도 이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무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무 이제 껍질에 영양이 많아서 껍질째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했습니다. 껍질째. 그래서 네. 대략 한 200g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믹서기에 잘 갈릴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저희 어릴 때 저 김장할 때 무 정말 많이 씹어 먹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귤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갈아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오늘 하는 것들은 간단해서 자, 이거 이제 잘 바로바로 해도 될것 갈리게 같아요. 하시려면 무부터 넣지 마시고 귤부터 수분이 귤부터. 많은 재료부터 들어가면 훨씬 더 잘 갈아지거든요. 귤을 먼저 넣고, 귤 이제 넣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무도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무가 단맛도 있지만 사실 약간 아린맛, 매운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스니까 좀 더 상큼하게 먹으려고 매실청을 약간 오, 매실. 기호에 따라서 한두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게 그다음에 오요요요. 갈아주시면 됩니다. 와. 끝인가?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은 뭐 귤 주스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좀 더 갈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아우. 미리 이제 갈아서 짠. 준비쟁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목 넘김도 굉장히 좋고요. 아침에 드시면은 예,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근데 맛이. 이게 귤 주스인 건지 무 무 주스인 주스인 건지 건지. 색깔로 봐서는 귤 주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무가 주재료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무하고 귤하고 사실 2대1 비율 정도 집어 넣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귤 자체가 워낙 상큼하고 색이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됩니다. 아, 네, 네, 너무 네. 이뻐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동화 선생님께서 평소에 존경하시는 오한진 선생님의 겨울 다이어트 추천을 배워봤습니다. 레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 초절임인데요. 양파는 가늘게 채를 썬 뒤에 30분 정도 이후 조리를 해야 매운맛을 제거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운맛을 제거한 양파에 소금을 뿌려서 섞습니다. 양파를 유리병에 넣고 천연 발효식초를 양파가 잠길 정도로 놓은 뒤에 꿀을 넣어주시고요. 실온에 2시간 정도 숙성한 다음 냉장 보관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대파차인데요. 대파는 씻은 뒤 5cm 길이로 잘라주시고 물을 넣은 냄비에 대파와 말린 귤 껍질을 넣고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인 뒤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스인데요. 무는 씻은 뒤 껍질째 1, 2cm 크기로 썰어주시고 귤은 껍질을 벗겨서 손질합니다. 믹서에 무와 귤, 매실청을 넣은 뒤 갈아주시면 맛있는 무주스 완성입니다. 네. 네,